오늘 시장 어떻게 만들고 또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와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나오는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소부터 살펴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세제 개편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환율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방향을 잡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형태가 됐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이제 당장 확실하게 통과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요인에 투자자들이 바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이제 상원에서 다양한 어떤 안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쪽 양쪽에 이제 또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조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는 확실하게 어떤 선물과 현물을 일치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인데 오늘 환율 변동성, 그러니까 지난주 1,100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또 1,190원대 중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변수가 주식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내수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들이 주말 사이에 보도를 통해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 관련주들 자동차주라든가 IT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 특히 IT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내내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밀리면서 환율에 따른 어떤 피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한다라는 점도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해외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수출되기 때문에 수출 대금 결제가 잘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본다라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계하는 정도의 어떤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전체로 봐도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팔긴 했지만 현물은 오늘 또 2천억 원 정도의 매수가 유지가 됐고 또 코스닥도 이 시각 현재 800억대 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주된 매수 주체가 주로 이제 국가지자체와 금융투자,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쪽에 매물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어느 방향을 읽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등락만 반복하면서 좀 방향성 타진하기 전까지는 좀 눌러 있어 보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도 아주 강했습니다. 제약업종 강했는데 동시효과 진입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라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상한가까지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3일 연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재 800억 원, 그러니까 대량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업종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을 합치면 현대차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합치면 시가총액의 합이 우리나라 거래소 시가총액 3위 종목 현대차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총 감안을 해볼 때 좀 버블이 껴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 붙은 어떤 제약주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틈새로 오늘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초반에 주황 백신이라든가 타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제약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워낙 강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제 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은 제약주가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다른 종목군들은 업종 내에서 또는 테마 내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라든가 모바일 부품주라든가 이런 종목 내에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거는 시장의 수급이 제약주에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 신라젠의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9천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티슈젠, 셀트리온 다 합치면 이 세 종목의 거래 대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에서 이 세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부 종목에서는 매도가 빠져나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약주가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종목별로 이제 일제히 올라가지 못하고 종목별로 편차를 두게 하는 더 많이 빠져나간 종목, 덜 빠져나간 종목 이런 형태가 되면서 제약주가 시장 자체를 전체를 휘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최근에 이동훈 대표께서 경기감도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세워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중반 넘어가게 되면 수급상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휴장으로 이제 지금 가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휴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짧게 열리고 뭐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이제 쇼핑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증시 휴장일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장 참여하는 비중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 주체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 외국인들이 소극적인 매매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3일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 중반 넘어가게 됐을 때 코스닥 쪽이 좀 조정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염두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참여가 줄어든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기관들의 매매가 있고 그 남은 외국인들이 매매를 그나마 좀 집중하는 쪽으로 시장의 어떤 매수가 좀 집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차별화 장세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업종별로 다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 또는 가는 종목만 골라서 가는 형태로 일제히 가지 않고 제한된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수가 누적돼 있는 종목, 그러니까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들 보는 게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 좀 포진해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주 쪽에서는 제약주도 매수 누적이 돼 있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덜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중국 관련주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못하다가 올해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돌아서게 되면 내년도 실적이 올해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화장품 이외에 뭐 엔터주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이제 거래소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도를 뭐 무턱대고 계속 매도만 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대략적으로 한 4조 원 정도 선물 매도가 누적이 되면 선물 매도가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조금만 더 팔면 4조 원대로 내려가면서 선물을 좀 돌려줄 가능성, 그 단계까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쯤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최근 들어 좀 재미없는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시장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중에서 좀 대형주 쪽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삼성물산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눌리고 61선 근처에서 이제 눌려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뭐 전사업 부분에서 고른 실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상사 부분이라든가 건설 부분이라든가 뭐 패션 부분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서 생체기 늘 정도는 아니고요. 뭐 꾸준하게 전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지분 전체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두 종목의 지분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부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급으로도 기관들이 좀 어중간한 매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61선 부근에서 계속 등락이 나오면서 그다지 크게 재미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대형주들이 서서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본다라면 점진적으로 좀 눌림을 이용해서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특히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눌렀을 때 서서히 또 매집해 나가는 또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매집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과 삼성물산을 말씀해 주셨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업종 순환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크의 이동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